네, 사실 저희가 매년 그 후반기가 되면은 뭐 역대급이다, 순위 경쟁이 엄청나다 이 얘기를 거의 매년 해왔던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올해는 진짜 역대급인 것 같아요. 네. 역대급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제 네. 같은 경우는 기억력이 안 되기 때문에 예전이 이제 기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최고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저의 기억력을 한번 되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지난 10년 동안의 네. 순위표, 그것도 이제 100경기 정도를 치렀을 때의 순위표를 다 뒤져봤습니다. 2010년 이후를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이전 거는 뒤져보려니까 너무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해서 지난 10년만 뒤져봤는데 네. 역대급이 맞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없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녹화하고 있는 날짜가 14일 오후인데 네. 13일까지의 경기 결과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위 NC와 2위 키움이 승차가 없이 1, 2위고요. 네. 그다음에 승률에서만 NC가 앞서 있고 그다음에 3위 LG가 NC와 3경기 차, 4위 두산과 5위 KT도 두 팀끼리는 승차가 없고 그렇습니다. 승률에서만 차이가 나는데 1위와는 4경기 차에 불과합니다. 사실 6위 기아 타이거즈도 5.5경기 차예요. NC랑. 40경기 정도를 남겨뒀다고 봤을 때 네. 그러면 뭐 4게임 잘 모릅니다. 예. 쫓아가는 입장에서는 야, 정말 갈 길이 멀다 생각하지만 쫓기는 입장에서는 금방 따라올 것 같아요. 굉장히 불안하죠. 아무도 모른다. 저도 뭐 잘은 모르지만 사실 NC 네. 이동욱 감독님 한두 달 동안은 정말 좀 잠도 안 오시지 않을까. 이게 쫓기는 사람이 원래 더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어놨던 네. 거 다 까먹었잖아요. 지금. 제가 한번 잠깐 한번 보니까 2012년에 말입니다. 네. 100경기 한번 봤을 때 그때 삼성, 두산, 롯데가 3게임, 4게임 차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었습니다. 네. 예, SK 기아도 이제 7경기. 네. 그때가 굉장히 야, 이거 역대급 접전이다 이랬는데 올해는 이걸 뭐 훨씬 더 뛰어넘었는데. 네. 뭐 사실 12년이라고 하면은 당시에는 8개 구단 체제였기 맞습니다. 때문에 조금 더 차이가 있기는 한데 네. 작년에 두산이 그 한 110경기 정도 소화했을 때 3위였고 그다음에 1위 SK랑 9경기 차였는데 그걸 이제 계속 뒤집어서 한 30경기 안에 9경기를 다 회복하고 우승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것도 작년에 역대급이라고 했었는데 그렇죠. 만약에 작년의 기준을 올해 적용한다면 그럼 뭐 6위까지도 우승 그러니까요. 가능성이 남아있는 그렇죠.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작년 이제 세 팀이 막 물리는 접전을 펼치고 네. 제일 마지막 경기에서 정규 시즌 우승이 결정이 네.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무슨 뭐 5팀, 6팀도 야,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되니까 대단한 그거. 좀 아쉽게 됐습니다. 안 네. 그렇습니까? 그죠? 이렇게 재미있는 순위 싸움이 펼쳐지는데 만약에 관중들이 들어오실 수 있었다면 아마 거의 뭐 매진 경기가 매일 나왔을 것 같아요. 흥행은 네. 대박이었을 것이다. 네. 초대박이었을 것이다. 다시 한번 뭐 800만 관중, 뭐 이건 좀 네. 물론 설레발입니다만 아마도 그런 이야기가 네. 나오지 않았을까. 관중 동원에서 가장 강력한 불쏘시개가 뭐냐? 저는 이제 이건 순위 다툼이라고. 맞아요. 치열한 순위 다툼. 가을을 이제 눈앞에 두고 갑자기 몇 팀은 그냥 와르르 다 떨어지고 갈 팀만 가고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네. 참 힘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만들었던 게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에 한 팀이라도 더 그냥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뭐 현재 추세라면 관중 입장이 언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좀 다들 전혀 예상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수도권 이제 2.5단계에서 네. 수도권도 2단계로 낮춰졌지만은 관중 입장은 요원하고 지금 뭐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같은 경우는 실외 경기 10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기 때문에 네. 이제 안 되고 1단계로 내려가야 되는데 아마도 시즌 막판까지 자 무관중으로 갈 가능성이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높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추세라면 네. 가을 야구 네. 포스트 시즌 때도 아마도 관중 입장이 좀 어렵지 않을까. 좀 나아져야 되는데 여전히 세 자릿수 확진자가 좀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사실 뭐 야, 관중 없는 포스트 시즌은 상상도 하기가 좀 힘든데 근데 이것도 그렇다고 뭐 관중 제발 들어오게 해달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런 이야기를 지금 그 누구도 네, 내뱉지 그렇죠. 못하는 네. 상황이고 각 팀에서는 관중 입장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손을 놨다. 네. 네, 마음을 내려놨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다 힘들죠. 네. 자, 관중 입장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뭐 수입이 너무 줄어서 힘들어서 좀 시즌을 마치게 되면 삭풍이 휘몰아칠 것이다.
네. 다시 순위 얘기를 조금 네. 해보자면 그래서 도대체 누가 5강을 가냐 이게 뭐 전혀 지금 예측이 안 돼 있는데 물론 뭐 가능성이 있다고 치면은 뭐 1위부터 6위까지 팀들이 가을 야구를 하는 게 좀 가장 유리한 상황이고요. 네. 다만 누가 우승을 할지는 지금 전혀 장담을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난주만 하더라도 삼성이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와, 하나 롯데 만났습니다. 4연패 쫙 하고 이제 LG를 만났는데 LG를 상대로 두 경기를 덜컥 잡아서 네. LG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고 지금 상위권 팀들도 갑자기 그냥 페이스가 급다운 그리고 야 이거 저 우리 팀 큰일 났다 할만하면 갑자기 쫙 올라간다. 맞아요. 순위 다툼이 너무 치열하니까 한 경기 한 경기마다 자 결과가 바뀝니다. 순위가 막 바뀝니다.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경기가 굉장히 크게 보여요. 예. 얇게 현미경으로 우리 팬들께서 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뭐 작전 구사를 놓고 바로 경기 후에 감독 맞습니다. 이리 와 올려놓고 그냥 막 자 바로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 예. 근데 그나마 이제 요즘은 또 기사에도 댓글이 없어지다 보니까 네. 가장 좋아하십니다. 지금 선수들하고 그리고 이제 감독님들은 이제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스포츠 기사 댓글이 없어짐으로 해서 네. 욕을 덜 먹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 솔직하게 좋다. 예. 하지만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네. 그리고 이제 구단 홈페이지 게시판을 중심으로 자, 우리 채널에도 댓글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예, 더 달아주십시오. 예. 많이 늘었지만 대부분 어떤 좀 이렇게 화를 많이 표출하는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저는 뭐 욕도 배우고 있고. 근데 저 줄임말 쓰는 거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이제 하트를 안 드리는 게 있는데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를 몰라서 안 드리는 게 뭐 선수 이름을 줄여서 말하거나 이게 뭐지? 그런 신조어 같은 거를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 하트를 드리기를 주저하고 하트 잘못 드리잖아요. 네. 바로 캡처해가지고 맞아요. 그 밑에 올려가지고 야구부자 이거 하트 쐈더라. 이거 양아치 새끼 아니야 이거? 바로 그렇게 나오니까 자 그래서 주저주저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좀 풀어주십시오. 네. 386 세대시기 때문에 꼭 줄임말은 풀어서 써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네. 그래도 이렇게 순위 다툼이 상위권 순위 다툼이 쫙 하니까 감독님들도 굉장히 좀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이게 사실 야구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보통 5할 이상만 해도 진짜 잘하는 거죠. 잘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너무 어떤 것도 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 안심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경기 일정도 타이트하고 남아있는 경기도 많고 또 네. 투수들은 투수들대로 지쳐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감독님들이 좀 굉장히 더 예민해지신 것 같더라고요. 진짜 전체적으로. 댓글에 네. 부장 큰일 났습니다. 이거 보세요. 하면서 이동욱 감독이 이게 자세히 보기를 누르기 전에 저는 이제 이동욱 감독이 큰 일 저지른 줄 알았어요. 네. 이 양반이 그래서 무슨 일을 저지른가 하고 자세히 보기 딱 누르면 그 상황에서 그 선수를 대타로 쓰다니 제정신입니까? 네. 키움 소녀 감독은 벌써 거의 뭐 야 이 양반 야구를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뭐 이렇게까지 까이고 네. 유재일 감독은 뭐 들었다 놨다 그죠? 이게 또 너무 순위 싸움이 치열하다 보니 이런 부작용이 좀 발생하네요. 네. 이제 1, 2, 3위 그죠? 자 1, 2, 3위 이제 감독님들이 이걸 제일 많이 듣고 있더라. 그리고 김태형 감독님은 아직까지는 지난 5년을 한국 네. 시리즈 자 3번 우승 네. 제가 볼 때는 올해까지는 좀 욕 덜 듣는데 내년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김태형 감독님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강철 감독님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낫다. 저 얼마 전에 이강철 감독님 그 인터뷰 때문에 네. 잠실에서 뵀었는데 시즌 초보다 얼굴이 피셨더라고요. 그 시즌 초에 약간 성적 안 좋으실 때는 이렇게 피부가 조금 이렇게 열꽃처럼 좀 올라왔었는데 그게 싹 사라지고 굉장히 좀 백옥 피부가 되셔서 역시 야구가 이렇게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철 감독님께서 그래도 이제 첫 창단 첫 가을 야구 네. 희망을 지금 이어가고 있고 팀이 또 겁나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그쵸, 예, 네. 좀 지금은 야단을 좀 덜 맞고 있다. 그러니까 비판에서 그나마 한 발 비켜서 있다. 네. 사실 보통 지금 이렇게 좀 가을 냄새가 나잖아요, 날씨가. 네. 근데 이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5강, 6강에 들어가는 팀 정도는 좀 선별이 되거든요. 근데 진짜 올해 같은 이렇게 초접전 양상은 좀 거의 자고 나면은 순위가 바뀌고 마지막까지 정말 안심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감독님들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네. 최근에 이제 제가 외국인 감독을 알아보는 팀이 있다 이렇게 콘텐츠를 제작을 했습니다. 네. 자, 이 많은 댓글들의 주된 댓글이 어디냐면 우리 팀이었으면 좋겠다. 제발 우리 팀이었으면 우리도 외국인 감독 한번 써보자. 뭐 물론 이제 하위권 팀을 중심으로 외국인 감독 선임을 두고 이제 시작 단계, 알아보는 단계, 스타트를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콘텐츠였었고 영상이었고 저는 네. 놀란 것이 네. 모든 팀들, 모든 팬들께서 우리 감독, 우리도 좀 외국인 감독 좀 써보자 하는데 사실 이제 저는 맷 윌리엄스 감독님도 사실 좀 불안합니다. 어떤 지금은 부분이? 네. 이분도 이제 또 까이는 날이 온다. 까방권, 까임 방지권을 주지만 그 까임 방지권은 바로 회수, 자동 회수. 네. 이 역대로 까이지 않은 감독은 없다. 스스로 떠난 감독, 희망 감독님을 제외하고 박수 치기 전에 바로 그냥 먼저 박수 나 갈게 그럼 바로 그리고 우승하자마자 나서 바로 박수를 받으셨죠. 네. 가서 계속 떠나고 영원히 나서. 이제 생각이 나는 네. 거예요. 그분 생각이 난다. 근데 이게 참 뭐 얘기 말씀하신 대로 감독이란 자리가 네. 뭐 정말 뭐 책임도 지고 또 음. 잘했을 때는 또 모든 영광이 또 돌아가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또 이런 직업이기 때문에 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흔한 말로 뭐 화무 11원 건불시면 그냥 뭐 이게 뭐 꽃도 이제 뭐 열흘이 붉을 수 없고 권세도 10년을 못 간다는데 네. 명장은 어느 순간 그냥 졸장이 된다. 자, 항상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야구가 또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경기가 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근데 졸장이 됐잖아요. 자, 새로운 감독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새 감독은 그냥 금방 또 색깔이 바랍니다. 아, 그때 그 감독이 나왔는데 감독님 가시고 난 다음에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거 맨날 나와요. 맨날 나옵니다. 자, 우리가 좀 더 보시면요. 김승근 감독님 저 3구 초래해가지고 모시고 오자고 팬들이 그러시고 한 다음에 네. 왜 안 나가냐 또 이제 계속 이제 이것이 반복이 된다. 저는 저 손혁 감독님하고 장정석 감독님 네. 요즘 저 비교가 많지 않습니까? 2017년에 장정석 감독 그때 이제 7위를 하고 네. 자 가을 야구 못 갔죠. 넥센 시절입니다. 네, 연계혁 감독하고 또 엄청 비교가 그쵸. 됐어요. 네. 연계혁 감독님이 이제 뭐 갑자기 하고 그만두고 또 뭐 SK로 그죠 단장으로 또 가게 되고 그때 뭐 감독으로 이미 내정이 돼 있었다 아니다 뭐 코치한테는 같이 가자고 전화를 했다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많았고 결국은 뭐 SK 쪽으로 가게 되셨는데 근데 지금은 장정석 감독 1년 차 때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때보다 선수들이 훨씬 좋다. 그렇죠. 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죠. 그때 선수들하고 지금 봐라 이제 이정우 그 겁나 잘하고 그때 이정우는 이제 시작이었잖아 뭐 이렇게 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 감독이 첫 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의 첫 해는 굉장히 미숙한 첫 해였다 감독으로서 내가 너무 많이 배웠던 해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장정석 감독 네. 키움에서 성적이 못 나면 이것은 이제 감독하고 프런트의 잘못이 맞다. 선수들은 너무 잘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뭐 그 말씀도 맞지만 지금 현 상황만 놓고 보면 아주 야단을 맞을 만한 그럴 만한 성적은 아닌 것이 맞아. 맞다. 솔직하게 팩트만 놓고 보면 맞습니다. 부상 선수가 많은 가운데 뭐 1위 싸움을 하고 있는 자체로 뭐 못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근데 뭐 키우면 수년간 이제 젊은 선수들이 성장을 계속 이어오죠. 네. 인적 자원만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풍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선수를 잘 키우냐? 그리고 젊은 선수들이 이러니 참 내년에는 얼마나 더 좋아지고 내후년에는 얼마나 더 좋아지겠느냐. 네. 물론 뭐 해외만 안 나가면. 그러다 보니까 감독의 역량보다 선수의 기량이 훨씬 더 주목을 받는 네. 팀이 됐습니다. 또 이제 지난해 한국 시리즈를 감으로 해서 네. 팬들의 눈높이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었죠. 근데 뭐 사실 시즌 작년에 그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네. 키움은 이제 올해 우승이 목표였어서 그러다 보니 팬분들의 뭔가 그 세세한 좀 기대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좀 비판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자, 네. 로이스트 감독이 이제 왔을 때 첫 해에 뭐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맞아요.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연속 가을 야구를 갑니다. 근데 가을 야구에서의 성적이 그다지 좋지 못했죠. 네. 단기전에서 약하다. 그래서 로이스트 감독이 물러나게 되는데 재계약에 실패를 하게 되는데 그때 사실 이제 뭐 많은 이제 팬심은 자 이제는 그냥 보내야 된다. 이제 환호라는 것도 금방 이렇게 조금 바뀔 수 있는 거죠. 감독은 그만큼 날선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은 맞습니다. 맞는데 하나 이제 이 부분은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선수 기용에 대한 불만이 사실 제일 많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유진일 감독님도 마찬가지로 쓸 놈 쓸, 쓸 사람만 쓸 선수만 쓴다. 또 정우현 선수 많이 써서 야단 맞았었고. 그리고 아니 왜 이렇게 이름값에만 계속 막 의존을 하느냐. 아유 너무 좀 단조롭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선수 기용에 대한 불만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제 알려지지 않은 그런 대비 비슷한 상황, 특히 이제 선수의 부상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상대팀의 역이용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최근에 이제 NC 강진수 선수가 이제 수비를 하다 가벼운 손등 부상이 있었다 그래요. 네. 이 때문에 좀 경기에 100% 뛸 수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동욱 감독이 이제 기용을 좀 주저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굉장히 좀 야단을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았는데 이런 부분 제가 이제 좀 확인을 좀 해보니까 그건 있었더만요. 그런 일이 좀 예, 강진수 선수가 약간 좀 부상 그것 때문에 조금 덜 쓴 건 맞는데 잘하고 있는 선수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 예,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 물론 이제 선수하고 감독이 알력을 가질 수는 있었겠죠. 기자가 보는 경우의 수, 또 팬들이 볼 수 있는 경우의 수, 이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뭐 팬들은 그 팀에 또 집중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거의 모든 변수를 다 보고 계시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감독이 보는 경우의 수는 사실 그거보다 더 많습니다. 예. 그리고 그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다. 결국은 선택의 문제인데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야말로 최악의 선택이 되지 않습니까? 좀 결정의 문제다. 그래서 어렵다. 결과를 보고 난 뒤에 평가하는 뭐 해설위원이라든지 또 뭐 기자다, 팬들이다. 이것하고 이제 실제 선택을 하는 감독은 조금 다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좀 순위 이야기를 네. 해보면 네. 네. 또 돌아올 전력들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위권 팀들의 이제 최종 순위를 결정지을 수 있는 요소가 바로 뭐 어떤 선수가 좀 뭐 미쳐주느냐 속된 말로, 그다음에 또 어떤 선수가 이제 부상을 털고 돌아와서 좀 팀 분위기를 바꿔주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질 수 있는데 가장 궁금한 게 NC 구창모 선수예요. 지금 구창모 선수가 생각보다 너무 복귀가 길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네. 길어질 거라 생각 못했고 50일 넘게 자리를 지금 비우고 있고 9월 말은 조금 힘들 것 같고 예, 10월 네. 초쯤에 합류하지 않을까 하는데 뭐 아주 이르면 9월 말, 10월 초, 9월 말이나 10월 초인데 조금 10월 초 쪽에 무게가 조금 실리는 것 같고 오늘 14일이죠. 마지막 검진을 좀 받는다고 합니다. 뭐 큰 문제 없을 것 네. 같아요. 지금 저 팔꿈치 조금 불편하다 했는데 검진하는데 왼팔뚝 전완근의 미세골절. 지난해에는 허리 미세골절이 있지 네네. 않습니까? 지금 가볍게 셋업 피칭하고 몸을 만들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마 이제 15일이나 내일이나 16일 모레쯤에 공식 브리핑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만 10월 초쯤에 좀 복귀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선수 본인이 몸이 괜찮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니까. 네, 뭐 또 NC는 뭐 구창모 선수 일단 공백이 좀 크게 느껴지고 또 이재혁 선수도 뭐 부진도 있었고 뭐 그러다가 지금 어쨌든 빠져 있잖아요. 그럼 언제쯤 돌아오나요? 2군 경기 2번 정도 이제 좀 잘 던졌다 그래요. 최근에 네. 제3구질, 이거 뭐 수년째 제3구질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뭐 직구 체인지업 투피치로 네. 잘 해왔잖아요. 뭐 개인적으로는 제3구질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좀 많이 슬라이더도 많이 던져봤다 그럽니다. 그러면 직구 구위가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밸런스 붕괴도 있었는데 뭐 이르면 이번 주쯤에 이제 복귀하지 않을까 좀 봐지고. 네, NLG는 이제 그 류주열 감독님이 네. 그 두 별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별들이 빨리 와야 된다고 하는데 올 시즌 잔부상이 많은 이제 김민성 선수, 그리고 또 부상으로 빠진 최은수 선수, 이 선수들이 좀 돌아와서 지금 뭐 김현수 선수가 조금 페이스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빨리 좀 활력을 불어 넣어줘야 하지 않나. 방망이 문제 크다. 네. 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죠? 예, 삼성의 뭐 그날 라이블리 선수 또 최채영 선수가 잘 던졌죠. 네. 잘 던졌지만은 이렇게까지 좀 그 뜨거웠던 LG 방망이가 한순간에 좀 식나 이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네. 박병호 선수도 이제 좀 엊그제 고척에서 훈련을 하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복귀가 좀 얼마 남지 않아 보였는데 또 생각보다는 좀 늦게 온다고. 네. 일단 골절이니까요. 뭐 그때 맥시멈 최대한 뭐 2달 정도 했는데 10월 중순 이후에 조금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초순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네. 얕은 박병호 선수가 그래도 있어야죠. 타선에. 그쵸, 네. 러셀 선수가 조금 요즘 방망이가 안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병호 선수는 공격도 공격이지만 일루 수비, 맞아요. 일루 수비 네. 보탬이 큰 선수입니다. 수비를 잘하는 일루수, 그리고 또 일단 또 베테랑 선수가 맞습니다. 빠져있는 그 자리가 좀 크게 느껴지는데. 좌타자들이 많으니까 일루 수비 중요합니다. 네. 그럼 일단 당장 키움과 NC는 좀 가장 핵심 선수들의 복귀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이 상대성이 굉장히 막판에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오늘 좀 뭐 기록을 찾아보니까 네. 재미있는 게 NC랑
키움이 기아한테 그러니까 약하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순위에 비해서 네. 기아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네. 근데 기아가 두산한테 올 시즌 정말 약하거든요. 근데 두산은 올 시즌 NC 키움에 굉장히 약한 편입니다. 물고 네. 물립니다. 그죠? 네, 이게 좀 결국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관건일 것 신경을 같아요. 안 쓸 수가 없고 네. 사실 이제 KT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NC 상대로 5승 1무 10패를 했는데 네. 그래서 너무 이제 안 되니까 아니 NC 만나니까 경기 안 풀린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속이 상해서 지난주죠 9월 10일하고 네. 11일 창원 경기인데 원정 숙소를 바꿨다 그래요. 아. 뭔가 우리가 변화를 두자. 샤머니즘적이네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 네. 막 변화 두자. 네. 변화를 좀 줘봐야 된다. 근데 안 됐어. 네. 경기 또 졌어. 그래서 엄청 좀 속상해합니다. KT 지금 뭐 분위기도 너무 좋죠. 네, 근데 또 KT가 또 두산을 상대로 또 팽팽한 경기는 또 그렇습니다. 해주고 뭐 이런 걸 보면은 결국 정말 결론은 모르겠습니다. 네, 누가 5강을 갈지. 근데 기아는 사실 이제 두산에 3승 9패 너무 이건 약하죠. 정말 네. 약한 겁니다. 네. 예, 그것도 한번 좀 이런 좀 상대적인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보시는데 또 재미가 쏠쏠하실 거다. 네, 좀 순위 싸움 덕분에 올해는 좀 마지막까지 저희가 좀 이야기할 거리가 있지 않을까 자,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이제 한 팀만 언급을 하면 그 팀은 여지없이 연승이 끊긴다거나 또 갑자기 침체기에 접어든다 매우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좀 변명을 한번 드리자면 잘하면 이제 다루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게 쫙 올라간 상태에서 다루다 보니까 정점이니까 좀 내려갈 일만 좀 남지 않았느냐. 좀 그런 측면이 있어서 오늘 지금 상위권 팀을 한번 다 다뤘습니다. 어떤 결과가 생길지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정말. 저희가 한 발 늦나 봐요. 이게 주제 매번 선정이. 늦습니다. 네. 아시지 않습니까? 뭐 주식도 마찬가지로 뭐 신문에 나면 뭐 이미 끝난 것이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